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일단 우리가 그 창조, creation이라고 부르는 것, 또는 창의, creativity라고 부르는 것, 이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창의는 아무것도 없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멍한 마음에서 어떤 굉장히 아주 생명력 있는 생각이 튀어나오는 그런 게 창의입니다. 창조는 사실은 어, creatio ex nihilo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ex 그다음에 creatio 창조한다. 이런 창조 신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어,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 창의는 무엇이냐? 그 창조된 세계 속에서 인간이 거기를 다스려야 된다. 너희가 이 모든 세계를 다스려라. 뭐 생육해라. 정복해라. 그리고 그것을 다스려라. 그런데 그 다스리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새로 나와야 됩니다. 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또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이 창의가 이렇게 지어진 그런 창조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 또는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아, 인간이 생존하면서 번영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겠는가? 창의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창이라는 건 사실 창조라는 그런 원래의 원천에서부터 인간의 창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땅의 마음을 가지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땅 따먹기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생각하면 나누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생존을 할 수도 있죠. 뭐 완전히 그 흉년이 오고 뭐 기갈이 오고 그러면은 사실 사람들이 그런 때야말로 창의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물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이주를 할까?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못 먹는 것들도 먹게 만들고 이런 그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가? 그렇죠. 이건 뭐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엘리자베스 1세 어, 영국을 일으킨 여왕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헨리 8세였죠. 근데 영국이 마치 이 두 사람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창의적인 생각을 일으킨 사람은 이 두 사람이 아니라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아버지 헨리 8세 이 두 명이 아니라 헨리 8세 아버지 헨리 7세가 뭐 그렇게 세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국의 주춧돌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가만있어 봐. 돈이 없어. 사람도 없어. 야, 이거 젊은이들이 와서 좀 도우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길거리에 좀 나가서 이렇게 사귀었던 사람들 중에서 음, 상인들의 아이들이 있었다. 돈 좀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뭐 농노처럼 이렇게 완전히 그냥 된 게 아니고 머리를 좀 쓸 수 있는 사람들. 어,
그 상인들의 그 아들들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 좀 어떻게 안 되겠냐? 야, 이거 뭐 이게 대포가 있어야지 이기지요. 우리나라가 필려면은 배가 있어야지 대포를 넣지요. 그 누가 모르냐? 아, 야, 이 생각해보자. 말이야. 너희 집에 상선들 있잖아. 너희 상인들이니까. 거기 좀 대포 넣으면 안 될까? 이거 군함들은 말이죠. 크고 말이지. 그런데, 상선들 그 배에서 뜰 수 있잖아. 물에서. 거기다 대포를 갖다가 몇 개라도 놓고, 그걸로 쏘면 말이야. 한 발만 맞으면 뭐 군함이건 상선이건 다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버리는데, 한번 그 생각해보자. 이게 헨리 7세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적들이 생긴 겁니다. 해적들이 아무 배나 웬만한 배 그냥 해가지고 거기다가 대포 달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면서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에서부터 라틴 아메리카에서부터 쫙 그 은을 갖다가 다 수거해서 스페인으로 오는 걸 갖다 중 가운데 기다렸다 빵 해적질한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은 좀 오해가 있을진 모르지만은 이게 튜도 왕조를 열었던 헨리 7세가 바로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좀 나쁜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치사한 생각이죠. 그게 사실은 영국의 후일의 역사를 닦았던 겁니다. 한번 세종대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의가 뭔지. 아씨 요새 세종대왕 그분이 참 대단한 창의. 무슨 창의? 백성을 위한 창의. 뭐 여기다 자꾸 불쏘시개를 넣고 그냥 그게 불길을 갖다 전 세계로 전달하고 있는데 뭐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세종대왕이 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양녕대군 같은 분 보면은 어, 활도 잘 쏘고 말도 잘 타고 칼도 잘 쓰고 대단한 그 왕의 제목이었는데 관두고 이 태종이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태종이죠. 양녕, 효령, 충령 이 세 명의 그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야 이거 이 나라가 이 그 왕조가 제대로 가려면은 진짜 문과 무를 동시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겠구나. 저 충령이가 저거 나중에 세종되는 사람이지만 저 아이가 책을 갖다 읽는 거 보니까 아주 깊이 읽는단 말이야. 모든 고전의 아주 그냥 근본까지 가서 다 살피고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제가 어찌 돼야만 이 왕조가 튼튼히 서겠구나. 저는 세종이요. 막 그냥 기운 있게 그렇게 막 모든 일을 좌우했던 사람이 아니고 기운이 좀 없지 않았나? 앉아 있는 걸 좋아했다. 이분이 50세가 넘으니까 사실은 병이 많았대요. 뭐 당뇨병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아주 그 보통 사람들하고 달리 아주 깊이 허무, 허무, 허하고 없는 거, 비이고 없는 거, 니힐리즘의 니힐. 그 뿌리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백성이 이 훈민정음과 같은 문자 이것이 있어야만 백성들의
마음 쓰는 것이 다시 살아나겠고, 아주 이렇게 새로 말과 그런 문자, 말과 글, 이 길을 열어놔야만, 즉 사람의 소리를 기록하는 글자를 만들어야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새판, 새 길로 나아갈 것이다. 그 있어야만 백성들의 기운과 운명이 막 힘을 얻고 막 그 물된 그런 동산 같이 그렇게 새로운 그런 어, 상황이 짜여 나갈 것이다. 이걸 볼 수 있었던 거. 그게 세종대왕의 굉장히 깊은 건데 여러분 창의 현상은 사실은 허무의 뿌리까지 본 그 사람만이 창의 현상의 본질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니힐이야. 난 이 니힐, 허무. 여기에 머물 수 없다. 난 생존하고 싶다. 나는 생명으로 나아가고 싶다. 난 생명의 역사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된 사람이 창의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좀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이제 저는 이 창의 현상을 싹 틔우는 거라고 생각해서 티움, 이란 그 한국말, 새 말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영어 사전 콜린스도 없고 라틴 단어도 없고 불어 도어도 찾아보니까 없어요. 야, 한국산 단어로 티움이 세계 언어로 도입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티움이란 말을 한국말에 집어 넣습니다. 즉 창의는 티움이다. 튀어낸단 말이지. 허무한 곳에서 싹을 튀어낸단 말이지. 죽음의 곳에서 생명의 움을 튀어낸다 이거지. 식물처럼 아무것도 없이 껍데기만 돼서 껍데기 뚫고 허공 속으로 생장점을 튀어낸다 이거지. 여러분, 이거는 사실 크리에이션, 창조의 행위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창조에서 창의가 나오는 것이지만 사실 창의는 인간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그 대문을 열고 나가야지 우리가 진정한 창조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나는 그 창의를 제가 영어 책에 얘기했죠. The Creative Peace. 그 창의적 평화다 하는 그런 책을 쓴 것인데 그 속에 제가 창의성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건 조합적 창의, combinational creativity, 여러 가지를 조합하는 겁니다. 디자인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요거하고 저거하고 합쳐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게 조합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 지금 많은 창의가 이런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창의가 있어요. 이게 아예 새로운 디멘전들을 끌어넣는 겁니다. 그 디멘전이란 게 뭔가 하면 어, 차원이라고 분류해야 되죠. 근데 차원이 하나 새로 도입이 되면 그 차원이 쭉 이게 발출돼서 나감에 따라서 그 차원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종류의 창의가 인류의 문명 속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컨대 말이죠. 우리가 철을 생산한다. 그 철도를 만들었다. 그 쇠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또 만드는 게 있는데, 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증기기관이다. 그 쇠가 없으면 못 만들었거든요. 쇠로 해가지고 거기 아주 강한 증기력이
그 폭발하는 그런 걸 능히 다 받아서 엔진을 아니 뭐야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전기관을 움직이게 돼 가지고 그걸 기차에 달고 달린다. 거기서 쇠 문제, 쇠, 철의 생산, 그리고 증기기관의 발명, 이런 것들이 세 차원이 된 것입니다. 그 세 차원을 통해서 인간의 창의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아예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변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또 한 차원 더 높은 것이 있어요. 그거는 문명 자체의 기반을 아주 확 변화시킨 겁니다. 이렇게 문명의 기반을 새롭게 만드는 창의는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거대 만개, 이 거대 만개 처음 들어보시죠? 아, 거대한 망, 네트워크, 또 넥서스, 그런 겁니다. 보통 네트워킹이라고 그러는데, 네트워크하고 개, 개는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이 망하고 그다음에 체계가 둘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체계는 논리를 이렇게 다 모든 것을 하나의 큰 그 논리적 체계 속에서 묶어버리고, 망이란 것은 기운이 있어가지고 막 사면으로 뻗어 사면 팔방으로 뻗어나가면서 연결시킨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실 문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렇게 그 새로운 기반을 형성하는 그런 힘인데, 그 힘이 새로운 창의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Creativity, forming novel manifesto. 능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상 노력을 해왔죠. 많은 사람들은 조합적인 창의에서 돈을 법니다. 디자인 같은 거 또는 아이디어의 그 연합 그런 통해서 하는데, 전도체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종류의 차원을 열어나간 그런 창의를 통해서 많이들 그 역사적인 그런 과업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공자의 예약사상, 모세의 토라, 영국과 미국 쪽에서 발전한 민주정치의 정착,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삼종의 창의에 관련되는데, 사실 우리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1장의 1절에 제가 그 창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이건 제가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어, 우리들 같이 생각해 보자. 그런 단어입니다. 창명, 명을 새롭게 한다. 창. 여러분 창자가 말이죠. 두 가지로 돼 있죠. 창자 아, 한문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게 줄 둘 내려간 것 같지만 그게 칼이란 뜻입니다. 창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창고에도 들어간 그 창자인데, 이건 뭔가면은 쨘다는 뜻이 들어 있어요, 저 속에.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째고 나가는 거.
그래서 하늘의 명령이 막 쫙 째고 임한 겁니다. 창명이라는 것은 천명, 하늘의 명령을 받는 겁니다. 천명, 그러면 사람들이 뭐 우리 수명을 천명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 천명은 어떤 한 시대가 바뀔 때 시대 정신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통일 한반도의 꿈, 이런 게 새로운 천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창명이 필요하다. Revolution. 예. Creation. Revolution. 예. 이것이 창명입니다. 전 우리가 이 말을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세계의 다음 시대를 위한 revolution, 창명을, 천명을 받는 그런 나라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걸 통과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이 내린 새로운 명령, 천명을 받는 것. 옛날엔요, 왕조가 새로 생기면 천명을 받았다. 이제 이 시대에는 새로운 국민이 새 시대와 새 역사를 열기 위해서 새로 오는 하늘의 명령을 받는 것이다. 이게 인간 현상이 오래 흘러가면서 시대마다 그렇게 얻었던 그런 새로운 시대 현상인 것입니다. 아주 초기에 초기치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 그러면 너희가 모두 다 참 생명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 것이다. 저는요, 이 초기성이란 말, initiality, 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거 굉장히 마음에 두세요. 저는 그리고 단어를 하나 또 만들었는데, initia라는 뜻입니다. initial, E-I-N-I-T-I-A. 살고 있는 진화의 진화 땅에서는 몸이 크고 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호주국 쪽으로 갔어요. 그 조선국이었는데, 거기서 말이죠. 그 창해 역사라는 사람을 해서 그 사람을 여기서 진시황을 우리 두드려 보십시다. 근데 이 창해 역사라는 사람이 창해 지방에 살던 사람이라 창해가 바로 호주국이 있던 데입니다. 네, 그 사람을 갖다가 설득해가지고 이 창해 역사가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그 철출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철출 한 번 가지고 으쌰 던지면은 그냥 웬만한 이건 옛날엔 그 병거 전차 뭐 이렇게 부른 거였는데 뭐 나무로 된 마차죠. 말이 뭐 10마리가 끌든 뭐가 끌든 거기 진시황이 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제거하자. 천하의 의를 위해서. 그 동이족이었던 그 창해 역사가 그 진시황을 숨어서 기다려다 마차를 때렸는데 이 진시황이 마차를 3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옮겨 타고 다니면서 누가 자기 죽일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걸 몰랐다고. 이제 잡혀 죽었지. 장량은 그때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했지. 장량이 누구예요? 한나라 세운 친구 아닙니까? 어쨌든 이 내가 뭐 옆으로 샜지만 주나라의 그 주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주나라가 문왕도 있고 또 무왕도 있고 또 이 주공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 그 상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저는 이렇게 상나라 게 아주 나쁜 나라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이거 진화에 있던 사람, 특별히 이 주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뭐 지략이 풍부했다 할까, 속임수가 많았다 할까. 그렇지만 모든 일의 그 근본을 꿰뚫어 본 사람들입니다. 이게 제3정의 창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주공이, 난 주공 어떤 면에서는 참 좋아해요. 뭐, 그 자기들 좋은 대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밥을 먹다가 9번을 입에서 먹던 걸 토해내고 사람 만났다. 머리를 감다가 5번을 머리를 갖다가 물을 짜버리고 가서 사람을 5번이나 만났다. 그렇게 열심히 다스려가지고 주나라가 섰죠. 그래도 뭐 얼마 못 갔습니다. 한 그냥 200년 가니까 다 짜버려 들었지. 하지만 그런 사람이 가졌던 생각이 예를 들면 봉건 제후들 갖다가 이제 임명을 했거든요. 근데 제나라 노나라는 동이족이 살고 있던 데입니다. 상나라도 같은 족속이지만은 이 제나라 노나라에 있던 동이족들 부위들을 갖다가 뭐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밤낮 전쟁했어요. 근데 이 제나라 노나라를 갖다가 점령을 하고 제나라엔 강태공의 아들을 보내고 노나라엔 자기 아들을 보내고 그래서 다스리게 했는데 얼마 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다스렸냐? 강태공의 아들이 그냥 자기들 살던 그 풍습대로 살라고 그러고 그저 경제 좀 이러면 더 잘 살 수 있고 돈 많이 버는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노나라 자기 아들 보고 야 너는 어떻게 다스렸냐? 그 아들은 모든 풍습과 관습을 다 문명국답게 고치고 그러니까 자기네 사는 방식이죠. 그 고치고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공이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야, 제 나라, 넌 아주 빨리빨리 부강해지겠는데, 근데 반란이 일어날 거야. 야, 노나라, 넌 내 아들 아니야?
내 너 그런 식으로 다스리면은 어? 사람들 자기네 습속을 갖다가 그냥 제대로 그냥 자기 몸에 맞도록 살게 해야지. 몸에 맞지 않게 그렇게 다스리면 나라가 쇠약해진다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제3종의 창의 이런 걸 깊이 깨닫고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 베스팔렌주악 있죠? 그 나폴레옹 이후에 뭐 유럽의 국민 국가들을 여러 개로 이렇게 확실하게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체계를 잡았던 건데 그게 이제 국민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국민국가 나타난 다음에 연방 국가들이 한 1, 200년 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지. 19세기 들어오니까 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세계 국가를 만들자. 이런 꿈들을 지시한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20세기 들어오니까 말이죠. 이게 세계 국가가 아니고 나라들이 더 쪼개지는 거야. 야, 참. 이 세계가 말이죠. 하나의 문명권은 돼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기업 중심의 개방형 경제 교류 체계가 세계를 덮어나가면서 권력 중심에서부터 경제력 중심으로 세계가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참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잘 모릅니다. 이 기업 중심의 경제 체계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물론 고대에도 기업이란 게 있었지만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것. 시민 계급하고 같이 나온 겁니다. 이 초기 시민 계급은 11세기부터 나타났어요. 거의 정치가 아닌 이윤 위주의 정치 외적인 그런 관점들이 이 시민들 사이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준법주의, 즉 법치라는 것이 있고 그 법치 위에 다국적 기업들이 경제 흐름을 안정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다 시민에서 나온 건데 시민 계급은 11세기에 말이죠. 말하자면 어,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말이죠. 가톨릭 교회가 유럽 땅의 24%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런 걸 읽은 적 있어요. 아마 제일 많을 때가 그랬고 뭐 20%, 15% 이게 점점 자라갔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갔다가 땅을 바치고 그랬는데 그게 교회한테 부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치스러워졌거든. 그런데 그 사치스러운 걸 하려면 뭐 옷이나 먹는 거나 이게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영주, 말하자면 정치적 권력, 군사적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역시 부를 갖다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 주교자는 싸우는 데가 아니거든요. 교류한 데입니다. 이 주교자, 저 주교자, 주교자는 성을 말하는 겁니다. 주교들이 있는 성. 근데 거기 주교자에 사람이 많아졌어요. 왜? 삼포제라는 거 아시죠? 이포제, 삼포제. 1년에 두 번, 1년에 세 번. 이렇게 이제 땅에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포제, 삼포제 이렇게 돼가면서 그거는 말하자면 농사 기술하고 많이 관련돼 있죠. 또 평화스러운 것과도 관련이 돼 있고요. 모든 사회 안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생산이 많아졌어요. 옛날엔요, 사실 말 등자도 없었어. 그 다음에, 그건 뭐 아주 옛날 얘기고, 그 다음에 말이 자갈 물려서 이렇게 했는데, 요 앞에 가슴에, 그 말하자면 이렇게 가죽으로 된 게 이렇게 해서, 가슴으로 이 전체 자기, 에, 뭐, 안장이나 뭐 이런 것들, 그걸, 부지하면서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또 이제 배가 말이에요. 가는데 앞에 삼각도 탄항했는 게 엄청나게 큰 그 변화를 줍니다. 옛날엔 이 키만 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 삼각도, 이런 게 발명됐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포제 먹을 게 많아지니까 애들, 하나만 낳았던 거 둘 낳자. 둘 낳았던 거 셋 낳자. 이놈들한테 나눠줄 땅이 없어. 이놈들이 주교자에 가서 일하고서 거기 돈 벌어. 겨우 먹고 살아. 얘들이 가만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이쪽 주교자 저쪽 주교자로 또 이 지방에서 저 지방으로 요거 물건 갖다 파니까 이윤이 생기거든. 야, 너 수고했다. 이거 옷 대서 갖다 줘서 너 10% 먹어라. 이렇게 되니까 옳지. 여기 상업입니다. 가치를 교환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그런 걸 하니까 그게 시민 계급의 태동입니다. 얘들이 돈 많이 버니까 한 10놈 정도 모여서 야, 우리 여기서 말이야. 그 좀 집을 튼튼하게 짓고 같이 지내자. 여기다가 말이야. 벽을 두르자. 야, 벽을 두르니까 야, 그 뭐 성 비슷하네. 아, 근데 누구 좀 지키게 하면 어때? 옳지. 어디서 온 줄 모르는 놈이긴 하지만 저기 저 칼 잘 쓴 놈인데 그 놈 데려다 좀 지키게 하자. 야, 시민계급이 성도 생겼고 자기네 무사기까지 만들었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소위 통합이 아니라 분할, 나누는 거에 철학이 형성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영주에서부터 떨어지고 종교, 주교자에서부터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니고 저기는 세금 내고 영주한테 분할이 되는 거야. 그럼 거긴 법이 생겼어.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우리 그냥 이렇게 할게 봐주세요. 예. 그 이런 것이 합쳐서 우리가 이제 세계화라고 얘기할 때 globalization, globalization. 근데 global B를 C로 바꿔. globalization. 그러면 글로벌리즘하고 로컬라이즈 하는 거하고 이거 합쳐 글로컬리제이션 이렇게 되거든. 여러분 이 분업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뉘르켐이라는 학자가 분업이 연대를 성취한다 이런 개념을 이제 했었는데 전체와 부분이 아주 자가당착적인 충돌 그런 것 중에서도 사실은 연대 쪽을 생각하면서 이게 법치의 기본이 된 겁니다. 이런 것이 제국이 생겨나가는 방향이었어요. 근데 그 제국이 사실 이제는 단순히 제국이 아니라 이제는 체제와 또 네트워킹 이 둘을 합쳐서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 발전이 돼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웃기는 게 말이죠. 이 사회주의자들은요 꿈이 하나예요. 야, 단 나눠먹자 이렇게 자기들이 딱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왜 나눠? 옳지. 저걸 어떻게 하려면
나라에 권력을 줘야 되는구나. 권력 딱 쥐고 나노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게 사회주의자들 생각이라. 그러니까는 남한테 강제로 돈 내놔서 나누게 한다. 아, 이게 사회주의자들 생각이라. 그런데 서로 나누는 거. 아, 참. 그게 강제적으로 되는, 그게 좋습니까? 항상 불화의 불씨가 그 속에 새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게 제국이라는 것은 막 힘으로 누르는 거기 때문에, 어, 또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제국이 있어요. 국가사회주의. 그냥 막 그냥 국가의 힘으로 다 해버린 거야. 소련, 중국, 전부 다 똑같은 애들입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스웨덴, 스웨덴도 사회주의였어요. 막 강제로 막 법으로 세금을 막 때렸어. 나중에는 그거를 뮤르달이라는 그 강제적으로 했던 수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는 그 사회주의 실패했다. 20년이나 못 살게 해놓고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이 실패했어. 미안해. 야, 이 쌍 그냥 속에서 그냥 그 정도면 좋은데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사람들을 막 그냥 죽이고 말이야. 뭐 홍위병 씨도 어떻게 하고 말이야. 어? 이 쌍놈의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사회주의가 사실 원래는 공동체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는 원래 어떻게 됐는가? 공주 수도원들이 있었어요. 같이 머물 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공주, 수도하는 사람들이야. 욕심 없어. 그러니까 같이 조금 먹어도 돼. 그리고 같이 더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먹을 게 좀 더 나와. 그래서 제대로 먹고 살았어요. 웬만하면 와서 너가 뺏어가지 않으면 그 공주성이 좋았는데 또 같이 모여서 모으는 그런 그렇게 사는 공동체 그 마을들도 있었거든. 아마 대개 처음에 그 공동체 마을이 이루어진 건 자기들 그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쫓겨나서 도망간 사람들.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모여 살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마을들. 거기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또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그 마을을 발전시킨 거예요. 공동체 마을입니다. 이게 뭐 생시몽이나 뭐 야 이름 지금 생각 안 난다. 그런데 한 서너 명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먼저 그 와르도스 어, 오직 그리스도인들 그냥 자기 재산 다 버리고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라.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아주 처음에 중심 세력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걸 막 그냥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쫓겨서 간 데가 어디냐? 알프스 남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깊잖아요. 군대를 쫓아가면 또 더 위에 올라가서 마을 만들고 또 올라가면 또 저 위에 올라가서 지금도 마을들이 몇 개 남아 있어요. 와일도 같은 사람들이 산 걸 보고 그 다음에 개신교 지도자들 중에서 야, 이거 공동체 산 게 좋구나. 그래서 공동체 마을들
만든 사람들이 메노나이트가 있고, 뭐, 예, 후트라이트가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게 공동체 마을이라는 거는 기독교 초기에 영국 같은 데서도 기독교의 그 가톨릭이 들어가기 전에도 어, 자기들끼리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그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북쪽에 말이죠. 세인트 앤드루스 그 무슨 그 섬이 있는데 거기 말하자면 선교 마을이 있었어요. 그 선교 마을에서 이 사람들 모여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사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욕심이 없는 무욕의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이죠. 나중에 이 아이디어를 보고 야 저렇게 하면 새로운 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공동체 뭐 주의라고 불러나 공동체 마을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해 저런 걸 갖다가 기초로 삼아서 세계를 만들자. 그 다음에 그걸 강제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라. 요게 사회주의야. 공동체 마을은 작죠. 사회는 사가 모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는 그 25호를 1사라 그랬어요. 옛날에 고대에 25호면 거의 2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 아래서 200명. 그래서 그 한 지역에서 마을을 만들고 한 집은 한 4, 50개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수만 평을 갖다 경쟁하면서 사는 거였는데 그런 걸 갖다가 사회 다 모아가지고 1만 호다, 1,000호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나라들이 생겼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어 어떻게 공동체, 기초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말이야. 가정 필요 없어. 전부 다 고아원 같은 데 다 집어넣어 애들은. 그다음에 어른들은 그냥 집단 농장 보내. 이래가지고 했던 게 공산당이고 공산주의고 그리고 사회주의예요. 그게 우리는 말이죠. 원래 기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정을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눈총과 눈총이 맞춰가지고 따뜻함이 흘러야만 저 사람 나 좋아하네. 친구네. 가족이네. 한 공동체네. 여러분, 이 두 가지 다른 거예요. 남을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 국가의 힘을 빌려가지고 막 법으로 사람을 쪼이지 말아라.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서로가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 그러나 첫째는 사람들 사이에서 바른 윤리가 있고 또 둘째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나누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 어, 이건 술이라고 부른 건데 예술할 때 술자 있죠? 그건 기술할 때도 쓰죠. 아트라는 얘기입니다. 아트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는 방법입니다.